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74세 김영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저 같은 사람에겐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허투루 산 날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저는 노후 파산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기반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황혼 이혼, 자식에 대한 무한 지원, 퇴직 후 창업, 사기, 그리고 병원비. 그땐 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 믿었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누굴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처럼 착한 바보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선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1951년생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손이 야무지신 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정 많고 서로 도우며 살던 그런 시절이었죠. 고등학교는 졸업 못하고 서울로 상경해 건설 현장에서 막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도시락 2개는 기본으로 싸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은 헤어진 제 아내 송미자 씨입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미자 씨는 웃는 모습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인연으로 가까워졌고 25살 때 결혼해 안산에 조그만 전셋집 하나 얻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엔 가구도 이불도 제대로 갖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이 함께면 못할 게 없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엔 쌀집 배달, 밤엔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3년 만에 반지 아전세에서 빌라로 이사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아, 우리도 해냈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도 쉼 없이 일했습니다. 공사장 일을 시작으로 나중엔 조그만 인테리어 사업도 했습니다. 크게 번 적은 없어도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고 잘 키우자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죠. 그렇게 얻은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엔 늘 웃음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김밥 싸들고 대부도로 소풍도 갔고 겨울엔 거실에서 온 가족이 이불 덮고 TV 보며 깔깔 웃었죠. 아내도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늘 밥은 제 시간에 차렸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옷 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일이 우선이었고 아내는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외면했던 거죠.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무슨 여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딸아이는 미술 전공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말하며
등록금부터 학원비까지 아낌없이 썼습니다. 퇴직금도 이때 일부는 뺏어 썼죠.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한 건 너희 이렇게 키우려고 그런 거야. 그 말이 자랑이었던 시절입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가끔은 아내랑 마주 앉아 우리 참 잘 살아냈다며 소주 한 잔 나눌 때면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퇴직을 한 건 65세 되던 해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마지막 현장을 마무리하고 헬멧을 벗었을 때 이제 좀 쉬나 싶었어요. 그동안 못 가본 곳도 가고 아내랑 영화도 좀 보고 집안일도 도우며 늦게나마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집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아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불편한 줄 그땐 몰랐어요. 밥은 왜 아직 안 됐어? 설거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처음엔 이런 사소한 말들로 다퉜습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됐고 말을 안 하면 벽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그냥 숨이 막힌다. 당신이 매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쉴 데가 없다. 순간 욱했죠. 아니, 내가 쉬는 게 잘못이야. 나도 이제 좀 쉬자고. 30년을 밖에서 돈 벌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말없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표정이 참 서운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둘 사이엔 침묵이라는 벽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자주 밖으로 나갔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저녁 아내가 종이 한 장을 꺼내더군요. 이혼하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는 아니야. 난 10년 넘게 생각했어. 당신은 가족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일에 미쳐 살았던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당신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아무 감정이 안 들더군요. 그저 이게 진짜구나 하는 무력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난 정말 그렇게 못된 남편이었나? 다음 날 아이들한테 말하자 딸은 울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참은 게 많았대요, 아빠. 그냥 좀 놓아드리면 안 되나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이 결국은 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고 우리 집도 정리해서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딸과 살고 저는 원룸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국민연금도 절반으로 나누었고 더 이상 제 식탁에 따뜻한 밥이 올라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게 가족이라면 그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들여다봤어야 했구나. 하지만 후회는 늘 늦게 오더군요. 아내와 이혼한 뒤로 저는 안산시외 버스터미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방은 작고 눅눅했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전세 대출 보증금이 모자라. 아내가 임신했는데 이 집으론 안 되겠어.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딸 유학 자금으로 이미 나갔고 남은 돈은 제 생활비랑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많이는 못 도와준다. 알아, 아빠 잠깐만 쓰고 갚을게요. 그렇게 또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냐?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한 건 2달 뒤 딸아이의 전화였습니다. 아빠, 이번 달 등록금이 밀려서 학원비도 미안해요. 그때 깨달았죠. 도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들은 갚지 못했고 딸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 그 말 한마디에 또다시 계좌를 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이럴 바엔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인테리어 경력만 30년인데 이 손이 그냥 죽겠나. 그래서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 등록을 하고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상호 정직 인테리어. 작지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첫 사업이었어요. 초반엔 단골도 좀 붙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자꾸 붓고 일은 받았는데 기한을 못 맞추고 결국 고객과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1달, 2달 적자에 전기세 밀리고 통신비까지 남은 자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자존심이 무너지자 판단도 무너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옛 전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놈의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힘드시죠? 근데 진짜 확실한 정보 있는데 딱 6개월만 넣으면 원금 2배를 드립니다. 처음엔 의심했죠. 그랬더니 연말을 하더군요. VIP 전용 정보인데요. 이건 정보 쪽에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VIP, 확실, 정보, 시간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사기꾼 말인데 그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너무 급했으니까 남은 생활비와 통장에 있던 870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꺼졌고 사무실도 없었고 주소도 가짜였답니다. 그날 비 오는 골목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냐? 이렇게 멘붕 상태로 살다 보니 식사는 라면으로 때우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2023년 9월 고혈압으로 인한 경미한 뇌졸중, 병원에 실려갔고 입원비와 검사비로 320만 원. 실손보험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예전 보험은 오래전에 해지했죠. 딸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퇴원 후엔 재활치료도 받아야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치료도 중단했습니다. 이쯤 되니 스스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는데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했고 이젠 내 몸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2024년 겨울 몸도 통장도 마음도 다 텅 비어있던 시기였습니다.
집세는 3달 밀려 있었고 밥은 하루에 한 끼, 찬물 세수에 묵은 이불, 한겨울인데도 난방을 켤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삶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창문 틈으로 세차게 불어오던 밤, 이불을 둘둘 감고 웅크린 채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미자야, 그땐 미안했다. 내가 좀 더 말이라도 걸어볼 걸.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할 걸. 그리고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모든 걸 주고 싶었던 그 아이들. 아빠가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너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었는데,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처음이자 진짜 마지막처럼. 다음 날이 되었지만 도움받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 그래서 아들 집 앞까지 갔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을 때 제 꼴을 보고 말없이 놀라더군요. 초췌한 얼굴, 갈라진 입술, 동태같이 흐린 눈. 말문을 못 열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날 아들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달걀말이, 그 흔하디 흔한 반찬들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빠, 저 사실 엄마랑 계속 연락했어요. 아빠 혼자 계신다기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엄마랑 통화해보세요. 나야, 내가 많이 미안했어. 혼자 지내면서 그제야 내가 얼마나 큰 걸 잃었는지 알았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냥 한 번씩 안부라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내가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딸아이는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아들은 월세가 밀린 방 대신 자그마한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내 옆에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줄었지만 병원에서는 동네 복지관에서 연계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지자체의 기초노령 생활지원금도 신청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걸 왜 받아야 하나 자존심이 앞섰겠지만 이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시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손에 쥐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볼펜 한 자루인데요. 복지관에서 하는 인생회고 글쓰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하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거창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사랑이라 믿었던 배려였고, 정이라 여겼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 자신은 없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 건넸고, 아이들에게 아니라는 단어를 두려워했고, 현실을 모르면서 창업을 했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기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과 대화는 하고 계신가요? 자녀를 위해 지갑을 여는 그 순간 나의 노후도 함께 생각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생존자금이라는 걸 정말 이해하고 계신가요? 투자나 돈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급함이 앞서고 있진 않나요? 건강보험, 실손 하나 없이 그냥 운 좋겠지 하며 살고 계신가요? 노후 파산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결정들이 아무도 모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먼저 무너지더군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후 자산은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내 자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노년은 비로소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덜 무너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녀와 건강한 거리두기를 연습하세요. 재정 설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건강을 챙기고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큰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꼭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